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목소리가 더 좋으니까요.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좀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괜찮으실까요? 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 그죠? 여러분도 놀라셨죠? 네. 원래 이렇게 모이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지금? 불법 아닌 거죠? 아, 예. 사실 제가 설명회가 처음이에요. 저희 학원은 사실 그동안 설명회를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본 적도 없고, 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여기 수학 예임 원장님하고 영어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정말 꼽사리 껴서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전달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디베이트는 최소한 2시간 이상을 주셔야 디베이트가 뭔지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시죠? 지금 많이 보내시는 분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예. 또 국어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걸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저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예. 저희 학원에 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날씨도 좋고 여러분 기분도 좋으시죠? 네. 브런치 카페 가실 수 있는데 여기 오셨어요. 네, 오늘 좋은 정보와 함께 행운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제가 입에 붙어서 혹시 가끔 이런 말이 나와도 입에 붙었구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건 시간이 짧은 관계로 요거 정도. 예, 국어, 수능 국어 막히면 대학 떨어진다. 처음부터 제가 좀 충격을 드렸죠? 이거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문해력과 디베이트밖에 없다. 밖에 없다라고 제가 단언을 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부터 질문이 나가면 선물 있습니다 할 때마다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신데요? 이 설명에서 이제 끝나고 개인적으로 내돈내산 아시죠? 네, 개인적으로 빙수? 예, 빙수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모레 이런 거 안 해요. 끝나고 바로. 아셨죠? 예, 그 대신 저한테 끝나고 찾아오셔야 돼요. 깜빡하고 갔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이면. 오늘 이 시간 문 밖에 나가시면 끝나는 거 아시죠? 예, 자, 여쭤보겠습니다. 대학 입시 중요 과목? 손 들고, 예, 어느 거? 예, 어머니. 국어요. 국어요? 네. 예, 또. 세 분한테 어머니. 수학, 예, 또. 예, 저 어머니. 정답. 이렇게 해서 선물이 굳었습니다. 아니, 누가 뭐래도 국영수잖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국어만 해도 망치고요. 영어만 해도 망치고 수학만 해도 망칩니다. 그쵸? 아니, 눈치 있으신 분은 오늘 타이틀 보세요. 국영수 같이 하잖아, 오죽하면. 그쵸? 국영수 이해하시죠? 영어 수학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요.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토스학원 또 수학여행 많이 보내고 계시죠? 그러면 됩니다. 거기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자, 그럼 국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국어 공부는? 아유, 소리 나왔습니다. 또 디베이트 다니고 계셔요. 근데 우리끼리 말하면 다른 처음 오신 분들은 짜고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또 어떻게 국어 공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리드. 예. 또 하늘이 아니 좋습니다. 아니 괜찮아. 굉장히 솔직하셔요. 잘하셨어요? 근데 또 맨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충격이네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분수능. 그죠? 해마다 들어보시죠? 입시 끝나기도 전에 언론에서 대서 투표되잖아요. 작년에 그 전에 계속 분수능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과목이 뭘까요? 그렇죠. 제가 나온 거 국어잖아요. 웬만한 국어 말씀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왜 분수능이었을까요?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2022학년도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작년에 국어수능 40점자 이거 손들고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 제일 비싼 빙수. 예, 어머님? 28명? 네, 또 다른 분? 예, 저기 어머니. 27명. 예, 우리. 잘못 봤어요? 28. 예, 저기 까만 옷 입은 어머니. 예, 0명? 0명이면
이거 1년 내내 돼서 특필 됐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건 좀 많고요. 28명 아까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센스 있으셔요. 네. 그럼 작년에 수학은 만점 몇 명이었을까요? 2,703명. 놀라셔요? 영어는? 2,700명 놀라면 안 되는 영어는 27,000명. 27,830명. 완전 차이 나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만점이 겨우 280명도 아니고 28명이야. 이유가 뭐였을까요? 난해하게 많이 나와서 특별히? 네네네. 자, 그래서 5년 지난 5년 동안 아이들이 어떤 문항을 가장 많이 틀리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 중에 50문제 중에 80%가 바로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은 어떤 걸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비문학? 그쵸? 모국어로 쓰여진 것 중에 시, 소설, 수필 빼고 나머지 과목이 다 비문학이야. 이걸 또 착각하셔서 맨날 문제만 풀거나 아니면 국어 교과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나머지 과목을 홀대하신다는 거야. 거기서 발목이 잡힌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불수능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는 거 아시죠? 그죠? 변별력이 국어, 수학, 영어, 영어도 있지만 당연히 앞으로 국어가 더 불수능이 될 확률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자, 해결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거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자, 문해력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화두가 된 게 문해력이에요. 그죠? 문해력을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어떤 거다? 문제를 이해하고 그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네.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단순히 단어와 문장 해독하는 걸 넘어서 글자를 보는 건 까막눈 글자 문맥이라고 하죠. 그걸 넘어서 복잡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독해를 떠나서 넘어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까지 있어야 문해력인데, 자, 근데 문해력은 결정적인 시기가 있대요. 이거 맞추시는 분, 아까 어머님은 끝나고 저 오시면 돼요. 혹시 컨닝을 하셨어도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제 실수였으니까. 예.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맞춰보실 분. 예, 우리 어머니. 혹시 제 강의를 들으셨나요? 양심상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예. 우리 또 선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맞아요. 48개월.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셔요. 어떻게 정답을 그렇게 잘하시나. 선행학습 자랑하셨거든요. 왜 48개월일까요, 여러분? 언어가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시기. 우리 아이가 48개월 때 뭐 하셨나요? 학습지 하셨죠? 그쵸? 그죠? 예. 이북 들려주셨죠? 아닌가요? 예,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는 시기가 있대요. 폭발되는 시기, 시작되는 시기가 있고 마무리되는 시기. 언제일까요? 자, 세 분 손 들어주세요. 대답하실 분. 네, 우리 어머니. 5, 6학년. 예, 5, 6학년 나왔습니다. 어머니. 만 12세. 예, 또 한 분. 10살. 10살. 예. 다행입니다. 2학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죠? 두 분은 9학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마무리되는 시기. 마무리되는 시기.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예. 자, 일단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과서 과목이 많아져요. 세분화되는 거죠. 거기에 글자가 많아져요. 그동안 활동 중심이었죠. 1학년 때 글밥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또 고급 어휘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등장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벌써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요, 격차가 벌어져요. 이건 현장에는 저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껴요. 지금 3학년 저희 아이를 보내시는 어머니들 계시죠? 자주 연락 받으시죠? 문해력 너무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 디베이트 못하고 어디 가죠? 그죠? 예, 상당히 많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 직격탄 맞은 게 지금 현재 3학년이거든요. 그죠? 예, 이 3학년, 4학년이 가장,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코로나 떠나서 3, 4학년 정도면 책을 안 읽어요. 누가 시킨 것처럼. 그래도 만약 읽는다 해서 5, 6학년 정도? 그래서 걔네들도 보면 너무 편한 책, 쉬운 책만 읽어요. 문해력이 그때부터 스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성적의 차이로 드러나는 거죠. 성적의 차이. 자, 문해력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 일단 국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자, 문해력이 탄탄하면요,
문제 푸는 스킬만 익히면 돼요. 우리는 거꾸로 문제 푸는 스킬만 익히죠.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양심상. 아, 못 느끼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영어는 어떨까요, 여러분? 영어는? 자, 문해력이 높으면 영어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게 수월해지죠? 당연히 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수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문장제 문제가 많죠? 그죠? 그걸 읽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오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더 빨리 이해하게 되면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과목은 뭘까요? 사회과학, 역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배경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 배경 지식이 문제예요. 왜 문제일까요? 배경 지식 쌓도록 책을 읽지 않거든요. 그냥 읽어요. 왜? 책을 읽기만 하면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 아니고 장기 기억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읽긴 읽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쌓아야지 시험 볼 때 꺼내 쓰고, 그죠? 여행 갔을 때 시각적으로 볼 때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 수학, 사회과학, 역사 이런 문제를 자, 문해력이 높아서 시험을 잘 보면 결국은 매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처럼 공부를 잘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고, 왜? 문해력 덕분에. 책을 잘 읽으면 더 잘 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해력을 높이는 특급 비법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 어휘력 문제집? 어휘력 문제집 지금 혹시 푸시는 분? 아예 풀리게 하시는 분? 솔직히, 예. 꽤 계신데요? 예. 도움이 되셔요? 아직 모르겠죠. 시험 안 받아서. 예. 근데 이건 제 얘기도 포함이 되지만 전문가들 하나같이 뭐라 그러느냐?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휘는 학습이 되는 게 아니야. 습득. 글을 읽고 이해하고 사용해야 돼. 글로 말로. 이해되시죠? 그럼 반복해서 듣고 이해하면서 사용해야 자기게 되는 거예요.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효과 없겠죠? 자, 그러면 독해 문제집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 28명이 나올 리가 없어요. 이거 안 푸는 애들 없으니까. 솔직히,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요, 국어학원 앉아있는 이런 거 다 풀어요. 매상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숙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공부 잘하건 못하건 안 푸는 애가 없어. 문제집은 집집마다 다 있어요. 하지만 성적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럼 결정적인 거 딱 하나 남았죠, 여러분? 이거 대답해 주실 분. 어머님은 죄송해요. 너무 장거리라. 예, 저 뒤에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 있어요. 특급 비법. 네, 독서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아니, 좀 웬만하면 눈치를 챙기시면 제가 계속 뭘 얘기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어머니 때 남으셔서 저한테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예요, 독서.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읽느냐. 우리 아이가 독서를 좀 한다. 손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갑자기 이러시네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없으실까요? 읽긴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책이 없었던 시대에는 다독이 중요했습니다. 다독. 누가 많이 읽나?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도요, 죽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좋은 책이 워낙 많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읽느냐가 내 것도 되고 내 가치관도 만들어지고 쓰고 읽고의 표현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책만 읽는데 우리 아이 읽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다. 이 방법을, 이 이유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잘 읽으면 되겠죠, 뭐. 그렇죠? 잘이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학부모 강의가 아니라 저희가 홍보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문해력 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아이들 수준이 다 다르죠, 여러분? 똑같이 읽는 방법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레벨별로 저희가 내년부터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리커버리, 회복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이들 지도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 4학년 아이들 이상도 그렇지만 문해력 떨어지는 친구 너무너무 많아요. 이 친구들은 무작정 책만 읽히면 싫다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레벨도 안 올라가고요. 재미가 없어. 이해되는 게 없기 때문에 머리에 남는 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파일에 넣어놨습니다. 예, 집에 가셔서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만 읽으면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왜? 요즘 세상에는요 쓰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아이 뭐 쓰는 거 잘한다, 자신 있다.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말하는 거 자신 있다. 제가 내보일 수 있다. 없어요? 이렇게 많으신데? 예, 괜찮아요. 디베이트 오시면 되겠습니다. 디베이트. 왜냐하면 공부의 종합 예술이에요. 자, 근데 디베이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제 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제가 세계사 토론책도 출간이 되는데요. 혹시 교양이 넘치시는 분, 예, 책을 좀 많이 사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디베이트가 뭔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팀으로 나누어 정해진 엄격한 규칙과 형식에 따라 진행하는 교육용 토론. 알 것 같은데 어려우시죠? 그쵸 여러분? 알 것 같은데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우리식의 토론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식의 토론은 일단 논제가 주어지면 찬성과 반대 나뉘죠. 찬성할 사람, 반대할 사람 하죠. 벌써 주관이 개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찬성할 사람 모이고 반대할 사람 모이면 주로 누가 활동을 하나요? 기질적으로 적극적인 아이, 많이 해본 아이. 말할까 말까? 말 안 해요. 특히 남자애들 중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 귀찮은 애들 있어요. 아시죠?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력. 그죠? 걔네들 나머지 애들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손 안 대죠? 근데 토론 경기를 시작하면 누가 하느냐? 아까 준비한 기질적으로 적극적인 아이들 또 많이 해본 아이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토론을 시작하면요. 자, 찬성은 찬성만 준비하죠. 반대는 반대만 준비하기 때문에 언쟁이 돼버려요. 우리 맨날 보시죠? 텔레비전 틀면? 그죠? 설득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주장을 해서 인정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옳으나 허점 부족한 점을 질문이나 반론으로 짚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양쪽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포츠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팀의 선수의 기량 다 쌓았어요? 또 전략 전술 다 쌓았어. 바로 경기 들어가나요? 아니죠. 상대팀 다 연구하죠. 선수부터 감독까지, 그죠? 감독의 취향까지 다 연구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공격과 수비를 다 같이 할 수 있단 말인 거죠. 디베이트는 양쪽을 다 준비하고 경기하기 바로 전에 가위바위보. 양쪽을 다 준비하는 게 뭐냐면 제가 파일 안에 인론서라는 걸 넣어놨어요. 인론서. 그건 제가 작은 글씨로 넣어놨어요. 양쪽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찬성의 A4 용지 한 장, 반대가 A4 용지 한 장입니다. 4학년부터 컴퓨터로 저희가 글을 작성한 거고요. 제가 손 1도 안 댔습니다. 아이들 거 그대로 출력한 거예요. 3학년까지는 손으로 논술 쓰기 연습. 아셨죠? 그게 바로 논술인 거예요. 근데 찬성과 반대 양쪽 다 준비하고 경기하기 바로 전에 가위바위보. 공격 수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0.1초 만에 찬반 바꿔도 할 수 있습니다. 제 1대1로도 다 토론해요. 보시고 싶은 분 참관하러 오시면 돈 500원 받습니다. 네, 좀 이해되셨죠? 쉽게, 예. 자, 그렇다면 최강의 공부법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얻는데 이유가 뭐냐? 디베이트가 좋은 이유는요. 일단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언어 활동을 다 활용해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활용하느냐? 일단 듣기는 7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저희가 책을 현장에서 읽어줍니다. 이유가 뭐냐? 집에서 애들은 글만 읽어와요. 읽을 때 생각을 안 해요. 저학년은 그림이 많겠지 않습니까? 그림의 상징곡은 하나도 읽고 이해하고 보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장에서 하부르타식으로 읽어줍니다. 질문을 끄집어내면서.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책이고 간단한 책이라도 저희는 3, 40분 정도 걸려요. 이 수업이 가장 중요해요. 듣기가 충분히 잘 된 아이들은 읽기는 들어가죠. 문학, 비문학 다 들어가요. 역사, 철학까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장르별로 읽기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게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고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없으시죠? 예. 그래서 읽기 방법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문학, 비문학 따로따로 읽기 방법을 배우고 요약하는 방법까지 따로 배웁니다. 제가 틀은 여기다 넣어놨어, 파일에. 아이들이 쓴 거를 줄일 수가 없어서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자, 이걸 과제로 나눠줘요.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 거죠. 매주 체화시키게 졸업할 때까지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다시 보게 되고 중요한 걸 찾게 되고
근데 문학하고 비문학 핵심이 다른 거 아시죠? 나중에 제가 필요하시면 강의를 따로 또 마련할 시간을 마련할 텐데 오늘은 그것까지 알려드릴 시간은 없거든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말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이 디베이트. 여기에 저희는 하부부터까지 같이. 그래서 대립토론,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아느냐 모르냐 메타인지 넘어서 여러 가지 역지사지의 관점까지.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경지기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복 개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론서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논술 형태입니다. 틀만 없으면 그 찬성, 반대, 본론, 서론, 본론까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학년 정도가 되면 에세이를 씁니다.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뒷장 쪽에 에세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 상급 학교 진학, 뭐 취업 이런 건 다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뭐 대학 입시까지만 가르칠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너머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언어활동 중에 디베이트 밖에 없다라는 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편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저희는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것도 넣어놨습니다. 자세히. 예. 그래서 7살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는 국어 내신을 통해 내신과 수능 대비해서 국어가 올해 가면 올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다 보면요, 국어 성적은 기본이겠죠? 예, 저희는 특강 2번 정도밖에 안 해요. 국어 내신 받을 때. 그래도 다 90몇 점, 100점 맞아요. 왜요? 평상시 읽고 쓰고 말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행평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맨 뒤에 있어요. 그 과정도 아이들이 다 과제 가르치고 나서 과제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한 디베이트 수업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논술, 프레젠테이션, 발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대학 입시 또는 회사로 취업할 때 필요한 면접은 어떨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아나운서한테 몇 번 받는다고 면접이 해결될까요? 그 계산적인 건 입학 사정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벌써. 들어올 때부터 한 마리 던질 때부터 아 얘는 연습하고 왔구나. 원래 실력이구나.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걸 저희가 자연스럽게 해결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입시만 끝낼 것이냐? 너머로 가야 되잖아. 그죠?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그죠? 예, 어떤 사람 원해요? 상위 융합학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문이과 통합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깼어요. 그죠? 애들은 머리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세상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자, 이 디베이트를 통해서 어휘력 향상, 또 비판적 읽기, 또 서머리, 그다음에 스피치, 에세이 능력까지 생긴다면 상위 융합형 인간은 저절로 만들어지겠죠. 제가 저희 학원이 10년 됐습니다. 주변에 디베이트 학원이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보고할 데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벤치마킹 할 곳이 없어서 오히려 저는 고생은 되게 많이 했지만 자부심을 느껴요. 왜 한국형 디베이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정을 촘촘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는 대학 입시가 달라지고 대학 들어가서도 하면 장학금 받았다. 근데 한턱은 안 쓰더라고 애들이. 거꾸로 술을 얻어먹으러 오긴 오는데 기분 좋아서 한턱 쏘죠. 예. 아이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디베이트. 그래서 저희는 모토가 디베이트로 베스트보다 유니크를 지향하라입니다. 1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 남양 특집 보시면 1등이 죽어요, 2등이 죽어요, 꼴등이 죽어요? 1등이 죽죠? 왜요? 초조하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1등도 당연히 중요해요. 유니크한 인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이게 유대인의 모토인데 허락받지 않고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작권을 요구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디베이트로 베스트보다 유니크한 인간, 그런 인재로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토스 잉글리시 대표이사 지금 맡고 있는 임동훈입니다. 앞에 원장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난감합니다. 네. 영어라는 언어고 한국어라는 이제 언어입니다. 그죠? 네. 언어를 잘 하는 방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서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웃겨달라.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제 전공 분야가 아닌 관계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제 새벽에 5시간을 걸쳐 이제 부산에서 설명을 하고 대구로 왔습니다. 네, 아닙니다. 비행기 안 타고 왔습니다. 차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오는 내내 오늘 이제 설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레이스님께서 말씀하신 Back to the Basic이라는 주제. 자, 제가 원장님께서 오늘 이제 국어라는 언어를 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시험도 잘 칠 수 있는 방법까지 요약해서 짧게 설명해 주셨어요.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죠? 네. 아까 마지막에 원장님이 하셨던 얘기가 되게 기억이 났는데, 디베이트 학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국어 디베이트 학원은 없는데 영어 디베이트 학원은 있습니다. 어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남겨주셔가지고 토스는 영어로 디베이트를 합니다. 근데 왜 베이직 얘기를 꺼냈냐?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언어의 4가지 영역을 다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려야 되겠죠. 국어가 갑자기 디베이트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 언어의 4가지 영역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다면 디베이트라는 형태의 어떤 토론이죠.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반론하고 이런 게 불가능해지죠. 하물며 국어도 힘든데 영어는요 더 어렵겠죠. 그러면요 토스는 이 디베이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가능하냐? 국어도 힘든다는데 영어도 가능하냐? 네,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이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의 4가지 영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4가지 영역을 다 하는가요? 아니요라고 해주셔야 제가 이 다음 얘기를 할 텐데. 인천은 좋은 도시예요. 언어의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 가르치는 학원이 많은가 봐요. 네. 언어의 4가지 영역을 다 한다고 하죠. 자, 아까 원장님도 이제 뭐 성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대충 그런 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보통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는데 설빙하고 스타벅스 그거를 드리면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설빙 상품권 좀 구매해가지고 제가 하나씩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드려요. 안 오셔도 돼요. 저 집 가야 돼가지고 안 오셔도 되고, 제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4가지 영역. 어머님 제일 빠르게 손 드셨어요.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실까요? 어머니. 그렇죠. 듣기, 말하기, 읽기. 우리 보셨죠, 어머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설비 상품권 드리도록 해주세요. 제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이 많이 온다고 긴장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긴 하지만 미인이 많으면 이렇게 그죠? 근데요 참 마스크를 쓰면요 다 미인처럼 보인다는 거. 여기 계신 분이 마스크를 아무도 안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언어의 4가지 영역. 듣는 거. 그 다음에 들으니까 말하고, 그 다음에 읽으니까 쓴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말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맞아요. 국가적인 정책은 말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읽고 쓰기. 그러면 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우리나라 영어의 트렌드는 뭐예요? 말하기. 오, 말하기야. 트렌드는 말하기인데
우리나라 교육 뭘 해요? 읽기 쓰기. 아니 어느 네 가지 영역에서 두 가지밖에 안 해. 한 가지는 굉장히 등한시하죠. 제가 그래서 기본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듣는 게 돼야지만 말하기가 되죠. 읽는 걸 잘하고 문해력. 우리 원장님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진짜 공감합니다. 저는 1, 2학년 아이들한테 영어책 많이 읽으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국어책 많이 읽으라 그래요. 기본적으로요. 독서를 통해서 국어어휘가 확보가 돼야지만 영어어휘도 확보가 됩니다. 영어어휘 암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국어어휘도 암기 아닌데 영어어휘가 어떻게 암기겠어요? 언어는 똑같습니다. 절대 암기가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고 이런 과정들을 쭉 아까 다 얘기하셨어. 뭐 굳이 제가 뭐 한 번 더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휘력이 체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읽기 쓰기 하면서 그게 뭐가 더 중요해? 문법과 단어 암기가 더 중요하시잖아요. 그게 기본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말하려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읽으려면 쓰려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이 기본적인 거를 잘 해야지만 지금 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디베이트, 국어 디베이트가 영어 디베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국어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어가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왜?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뭐 구조가 다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언어적인 감은요. 하나의 언어를 읽고 또 하나는 익히고 또 하나는 익힐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언어인 영어를 익힐 때 어떻게 익히냐?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익혀왔던 지나갔어요. 모국어를 익히듯이 언어를 익혀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죠. 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원장님께서 원장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를 막 다 잊어버렸어. 영어 수능 만점자가 2만 몇천 명이 나왔다 그러죠. 자, 영어는 물수능이죠. 네. 영어나 언어는 물수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영어를 읽고 쓰는 걸로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이제는 의사소통을 요하고 있어요. 듣고 말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국어 능력도 갖춰야 되고 국어 능력에 맞는 영어 능력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수능 만점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몰라요. 저희는요 아이들 하여금 영어라는 무기를 장착시켜드리는 곳이에요. 그게 수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능 이후의 세상이 더 큰 세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아이한테 갖추어졌을 때 더 빛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토스만 15년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 여기 토스 다니시는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토스 얘기하면 뭐 영어로 수업하고 원서로 수업하니까 재미있고 즐거운 형태 아니에요.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야. 아이들하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지. 이거 재밌어. 뭐가 재밌어? 쭉 넘어가야 돼요. 이거 1시간 반짜리여서 전 2시간 안 해요. 1시간 반 하거든요. 원장님 2시간 필요하시다 그랬는데 저는 1시간 반짜리인데 30분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저희는 뭘 하느냐, 이 인풋 과정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 영어적 진짜 혹독하게 시킵니다. 선생님이 아시죠, 어머님들? 쌤이 수업 들어가면 뭐라고 외치죠? 고. 애들이 고라고 외치면 자동 반사적으로 영어가 막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어머니 아니실 것 같죠? 이건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토스 아이들은요 그 가스라이팅을 뭘로 받냐? 고로 받습니다. 갑자기 막 책상 위에 엎드려도 꼭 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TV를 보라보면서 영어를 뱉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빨리 네. 말씀해 네. 빨리 봤으면 좋겠죠. 보는 건요 학원 가서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영상을 들려드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시키느냐? 미미킹 훈련이라는 방식으로 시킵니다. 미미킹이 뭐냐? 흉내내기예요. 코미디언들 보면 성대묘사 많이 하죠. 예. 네. 코미디언 모르세요? 예. 흉내내기 많이 해요. 성대묘사 많이 하고.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데 표정도 따라하고 이 사람의 어떤 소리를 따라하는 게 구간, 구조, 입 모양들 다 바꿔서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비슷해져요. 우리 아이들이요 영화라는 화면의 장면을 보고 그냥 소리만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 감정까지도 같이 섞어서 따라하기도 시킵니다.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죠. 한 영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들, 미국 영화도 있고 영국 영화도 있고 각종 애니메이션들, 어머님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 영화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해요. 뭐 겨울왕국, 옛날 걸로 가면 저기 뭐 있죠? 네, 뭐 그런 것들. 많은 것들. 네. 그런 많은 영화들을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어떤 결과물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몸에 체화를 시켜낸다는 거죠. 체화를 시킨 아이들이 어딜 가냐? 디베이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체화가 완성이 돼야지. 근데 이 체화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하고 글을 읽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할 거 없이 영어를 처음 시작했으면 갓난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소리 못 듣잖아요. 그죠? 그 갓난아이가 소리를 드러내서 말로 만들어내는 시간까지 똑같은 시간.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어디예요? 한국이라는 거지. 영어 쓸 데가 없어요. 영어 쓰는 데가 없다? 어디? 오늘 생각해보세요. 영어 쓰는 곳 어디 있어요? 학원이 제일 먼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나라 공교육은 뭐가 돼? 그렇잖아요. 자, 학교에서 영어 쓸까요? 안 쓰겠죠. 네. 왜? 20-3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어로 수업해보면 어떻게 돼요? 수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원. 자, 영어 학원에서 100% 영어를 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영어 학원은 100% 영어를 써야지.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하죠. 공부는 하잖아요. 영어를 못한다는 거지. 현실적이면 안 되잖아요. 비현실적으로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쓰는 거야. 토스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죄송해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영어 환경에 꾸준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학원입니다. 매일 수업, 월수금 수업 할 거 없이 저희는 오면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영어 노출.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우리 아이들 태권도 학원 보내시는 어머니 계시죠? 태권도 학원. 자, 태권도 관장님 밖에서 만났어. 아이들이 어떻게 인사해요? 자, 굉장히 어머님 그냥 안녕하십니까만 우리 아이들이 할까요? 아니죠. 참 저는 그 인사 받아본 적 기억도 안 나는데, 그죠? 관장님한테만 그렇게 인사해요. 허리 꺾이는 줄 알았어. 저희 아들도 2명 있는데 관장님 저 끝에서 막 와 차가 보여. 관장님 몰라. 내 목청이 터져라. 태권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빠 오면 왔어? 이런데 좀 웃겨주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학원에 오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하이, 헬로. 그쵸? 영어 써야지. 맞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계세요. 어머니 머릿속에 있는 영어학원, 그 영어학원이 토스예요. 아, 선생님들이 영어로 인사를 받아주고 웃으면서 즐겁게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아이들 즐겁게 자기가 훈련 받는지도 몰라.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토론 과정을 마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언제부터 영어 잘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자, 설빙상품권 나갑니다. 네. 한마디 딱 했어요. 한마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런 질문 안 드렸겠죠. 어머님, 어머님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제가 한국말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영어잖아요. 고. 고. 어머니, 제가 너무 많은 고를 외쳤나 봐요. 네. 우리 애들이 물으면 제일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한 개예요. 어머님, 손 드세요, 손! 몰라요. 예, 정답.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언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듣고 썼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듣고 말하고 있어요. 학습하고 다르다는 거죠. 언어는 이렇게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이 언어를 내 무기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쵸, 어머님. 역시 상품권 받으니까 달라. 막 바로 아니요 하시잖아. 아니요, 좀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저희처럼 이런 류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과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학원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디베이트 프로그램 만드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우리 원장님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셨을 거예요. 토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영어로 만들었는데. 하물며 영어로 만들었는데. 학원은요, 비즈니스입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서점 가보세요. 디베이트 책 찾기가 쉬울까요? 파니스 책 찾기가 쉬울까요? 당연하죠. 제일 많은 책이 파닉스. 왜? 그림만 바꾸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요. 디자이너만 바꾸면 책이 다시 나와. 얼마나 좋아. 문법책. 아이고, 성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파생되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요, 디베이트 책은요, 어디 구석구석 찾아가야 했어요. 그것도 시리즈가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주는 학원입니다. 우리 아이 영어의 첫 걸음부터 마무리까지 다 할 수 있는 학원 토스 잉글리시 뿐입니다. 네. 정말 저희 프로그램을 선택하신다면 제가 수능 만점은 못 드려도 영어라는 무기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계신 우리 원장님과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죠. 저는 장담 드릴 수 있어요. 15년 동안 제가 해온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빠져서 이 프로그램에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앞으로 나오기 힘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 시간이 얼추 이제 다 끝나가죠. 더 웃겨드려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웃겨드릴 소지가 별로 없어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 중에 한 개죠. 단순하게 읽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장기급으로 넘어가질 않아. 아까 장기기억 원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많이 읽고 이렇게 토론과 발표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내 몸으로 익혀내면 이게 장기기억이 되고 이게 어휘력 향상에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단어 하루에 50개, 100개 외워봤자 안 돼요.
무한 반복하면 되겠지? 안 해봤나요? 어머님 집에 가시면 저기 동화 프라임 사전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오, 비슷한 세대신데 이게 동화 프라임 사전 모르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전인데 빨간 색깔 표지. 그 사전 보면 형광 색깔, 뭐 볼펜, 줄 어떤 페이지는 없어. 씹어 먹어가지고. 근데 뭐 지금 그 딱 사전 펼쳐가 보세요. 우리 집에는 없어. 친정집 가면 있겠지. 예. 펼쳐보면 막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단어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이런 거 언제 봤지? 어휘는요, 안 쓰면 까먹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거 많이 외워봤자 큰 의미 없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장기기울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갯벌 갔는 기억? 갯벌에 빠져가지고 엄마 호적대던 거 10년 20년이 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 빠져보셨다. 여기 어머님 갯벌 빠져보시는 어머니 계시는데 그런 기억들이 장기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단순 학습 능력은 단기기억으로 머리에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필요라는 거죠. 네. 자세한 토스 프로그램들은 자,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추후 상담으로 통해서 들으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특전 오늘 등록하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 저 원장님께서 3개월치 교재비를 3개월치 교재비를 무료로 주신대요. 3개월치 교재비면 한 10만 원이 넘죠. 예. 이왕 등록하실 거 이 프로그램 말고 없는데 오늘 등록하시면 그 혜택도 보신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딥러닝 교육 수학여행 병행본원 원장 김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딥러닝 교육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여기 다 초등 학부모님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초등부터 이제 고등까지 이어지는 결국은 초등학교 때 수학을 뭐 선행을 하고 사고력을 하고 이러는 이유가 사실은 전부 다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왜냐면 이제 대학 가서 졸업하고 수학을 쓰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입시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는 초중고가 다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이 전부 다 분리가 돼 있어서 그 초등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나오고 대학교를 잘 갈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습 심리. 제가 이제 수학학원 원장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상담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심리 상담 자격증도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책도 나오는데 네. 그래서 학습 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왜 딥러닝 교육 수학인 병행본원인가 네,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딥러닝 교육은 초등은 수학게임 병행본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등은 딥러닝 중등수학, 그 다음에 고등은 딥러닝 고등수학. 저희 과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터 고등까지 맥을 잡아주는 게 저희 딥러닝 입시전략연구소인데요. 여기서는 고등학생 위주로 저희가 입시에 대해서 저희 입시 소장님도 계시고 또 저희 졸업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문대 간 졸업생들이 조교로 들어가서 이제 전략을 짜주고 그 다음에 공부법에 대해서 멘토링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앞에 원장님들이 학원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30명 중에 저희가 이번에 고3이 올해 대학 간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5% 이상이 아니 15%란다 15명 이상 50% 이상이 인서울 명문대를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지금 저희 그 학원 고등부 중등부에서 조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비를 지금 다시 회수를 해가고 있고요.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애착이 좀 큰 게 제가 지금은 수업을 안 하지만 이때 처음에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왔을 때 제가 공부방에서
이 친구들 다 가르치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양 캠퍼스 풍무랑 풍무 캠퍼스랑 아라 캠퍼스 합쳐서 재원생이 대략 한 초중고 600명 정도 되고요. 이번에 인테리어를 좀 바꿨는데 저기 아라동에 로뎀타워 10층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저희가 조만간에 뭐 학생들 쉴 수 있고 어머님들 오셔서 뭐 주말에 차도 한잔 하실 수 있게 LED 나무도 좀 설치를 하고, 네.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걸 이제 여기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초등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좀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왔는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교과를 할 때 심화냐 선행이냐, 그리고 저학년 어머님들은 이제 사고력을 뭐 해야 되냐, 교과를 해야 되냐, 그리고 문제집을 뭐 한 권을 3번 푸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3권을 한 번씩 푸는 게 나을지, 그리고 아이가 이제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언제 알려줘야 되냐, 그리고 오답노트, 프리노트 테마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심화냐 선행이냐, 어머님들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는 양극단으로 계세요. 선행만 막 쭉쭉 빼고 싶어하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심화만 계속 하고 싶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는 우리 애는 선행을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막 한 학기를 5권씩 푸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또 반대로는 한 권씩만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막 2년 3년씩 선행만 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심화도 필수고 선행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학의 힘에서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 때 3회 도구를 하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화 선행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행을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중1 학생인데 뭐 중3까지 선행을 한 권씩 빼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학고사를 보면은 뭐 3학년 걸로 봤는데 뭐 거의 반도 못 맞아요. 사실 이 친구는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한테, 어머님이나 학생한테 저희가 이거 3학년 시험 안 돼 있다, 뭐 1년은 다시 해야 돼 이러면은 거의 한 80% 이상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퇴고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함부로 나가면 백이 안 됩니다.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기가 뒤로 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선행을 나가실 때 굉장히 잘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학기를 3번 정도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를 저희는 커리큘럼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좀 기준을 말씀드리면 초 6학년이 끝나기 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좀 최소한, 아무리 좀 학생이 최상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를 마무리 짓고 중학교를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이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는 분야가 큰 범주에서는 사실 저희 교과 수학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 1, 2학년 때 어머님들이 이제 시키시는데, 사고력 수학은 사실 교과 심화 문제, 그러니까 문장이 많은 교과 심화 문제를 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리 배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안 배우고 그 방정식의 원리를 공식 없이 푸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고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앞에서도 이제 국어 원장님, 그다음에 영어 대표님 설명하실 때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아이들이 그 수학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아이들에게 독해력과 수학을 같이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교과를 우선으로 해서 그 교과에서 이제 잠시만요. 커피 잠시만요. 제가 긴장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는 교과 과정을 따라가면은 결국에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학년 때 사고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식도 안 가르치고 고난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게 돼요, 수학에서. 그래서 저학년 때는 사실은 너무 고난도 문제보다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학의 힘에서는 이제 교과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저학년 커리큘럼 중에 그 소마셈이라든지 아니면 뭐 팩토 교재 이런 거를 좀 추가해가지고 교과 플러스 사고력으로 저희가 조만간 커리큘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인은 교과 수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사고력 저학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는 결국 뭐 고난도 초등 교과 문제집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식을 안 가르치고 방정식을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사고력 교재에서는 스스로 원리를 찾게 해서 푼다. 이게 이제 사고력 교재 원리인데 그거보다는 교과를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력 교재를 서브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들. 네. 자,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학생들이 오답을 다시 풀게 시키면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도 최소한 틀린 거를 한 3-4번은 다시 풀어야 아이들이 안 까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틀린 문제 유형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다시 풀라고 주면 아이들이 거의 잘하는 애들도 50% 정도를 다시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너 이거 왜 배운 건데 또 틀리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배운 문제를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설명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뭐 다음에 가시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4-5번까지는 어머님들이 이거 당연하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한 10번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진로를 약간 네, 공부 말고 다른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일 수 있으니까 10번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집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수학 숙제를 이제 앉아서 하고 있을 때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못 풀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이렇게 막 답답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알려주려고 하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막 중간에 개입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기준을 좀 잡아드릴게요. 사실 모르는 문제는 해설을 안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 친구가 숙제를 하는데 뭐 한 문제를 2시간, 3시간씩 고민하면은 너무 좀 효율이 떨어지니까 기준을 잡아드리면 15분 이상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학생이 한 문제 가지고 15분까지 고민을 하기 전에는 안 도와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해설지는 오히려 맞은 문제에 대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맞은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맞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맞았는지를 확인을 꼭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도와주시는 게 좋고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이 풀고 있으면은 그 담임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애가 막 끙끙대고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막 이렇게 충동이 생기거든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려주려고 다가가면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약간 성적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이제 과학고 1차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지금 중3인데 현재 고2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알려주려고 하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한 번 수업할 때 한두 문제 설명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다 자기가 하려고 해서. 이게 성적이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아직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뭐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고민을 더 길게 하는 게 좋다. 최소 15분까지는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답노트, 프리노트. 자, 이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은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학년이면 이제 연산 위주고 계산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책에다 풀고 뭐 그냥 칸이 다 있으니까 책에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고학년 한 4, 5학년만 가도 문제집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특히 이제 말이 긴 아까 독해력,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이 꽤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보통 문제집에 풀면 일단 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그리고 맞은 문제도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노트에 풀고 자기가 틀렸으면은 그거를 지우고 다시 푸는 게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상에서 오류를 찾는 게 사실은 수학 실력 향상의 핵심이고 그거를 지워버리면 사실 자기가 왜 틀렸는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찾은 다음에는 반드시 오답 노트에 답제를 해놔야 이제 그게 자기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최소한 3학년 때부터는 좀 훈련을 시켜주셔야 아이들이 고학년 갔을 때 습관이 잡힙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냥 책에다가 막 풀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프리노트 먼저 쓰라고 하면 사실 이게 습관 잡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꼭 프리노트를 작성을 하게 해주시고 오답노트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고3 고등학생 자녀분이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고등학교 자녀 있으시죠? 그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가 엄청 길어요. 실제로 해설을 봐도 거의 한 페이지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을 시키시는 게 좋다. 그래서 수학 문제에는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유형 문제가 있고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초등 저학년 때는 기본 유형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학부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어머님들이 항상 상담하면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때는 다 100점을 받았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냐, 성적이 떨어지냐. 그리고 중학교 어머님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학교의 평가 기준을 보셔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80%, 90% 이상이 맞을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내고 중학교 때는 이제 고난도가 좀 비율이 올라가고 고등학교 때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변별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 학생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 학습을 시키셔야 이 친구가 고등학교 와서 어느 정도 나올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학임에서는 경시대회 있잖아요. HME, KMA 이거를 나가봐야 그 초등학생이 본인의 위치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만 가지고는 초등학교 때는 좀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 그리고 경시대회를 꼭 내보내셔라. 이번에 그 HME 저희는 거의 많이 나가서 한 200명 이상 나가는데 혹시 HME 다 나가시나요? 네. 그래서 수능에서 100점 만점에 4점짜리를 다 틀리고 3점짜리만 다 맞으면 대충 한 70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4등급입니다. 그 4등급이면은 몇 퍼센트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상위? 3등급이 23%까지거든요. 상위.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보내고 싶어 하시는 인서울 주요 대학을 가려면 한 상위 한 5%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 아니면 2등급까지 나와야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다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요 명문대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눠지는 기준이 그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문제씩 차이나요. 4점짜리 뭐 2개 틀리면 2등급, 뭐 4개 틀리면 뭐 3등급 이런 식으로. 결국은 대학을 결정하는 게 고난도 4점 문항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는 거,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자, 기본 유형 문제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다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들은 시간을 충분히 써서 고민해서 많이 맞으면 됩니다. 한번
대학을 가르는 키포인트는 고난도 문제 해결력이고 그거를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험 평가지를 100점 맞았다, 95점 맞았다. 그걸로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1, 2등급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아닐 수 있다. 네. 100점 맞는 학생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3, 40% 초등학교 때는 평가 그 문제집을.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수학 공부법 4단계, 이거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본 유형 문제를, 이제 이게 연산력이겠죠. 그래서 연산을 철저하게 시키시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충분히 보내서 스스로 해결하기. 아까 말씀드린 제가 15분 고민하라고 꼭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더 길어도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하루 종일 고민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 친구도 명문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최소 3번은 다시 반복을 해야 자기 있게 되니까 오답노트, 프리노트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누적적으로 학습하는 것.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학습 심리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확진자 수도 발표를 안 하고 한 3년간 진행된 게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집에 있었잖아요. 집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쪼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오히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집에만 맨날 있으니까 너 학원이라도 안 가면 뭐하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맨날 보시니까 어머님들이 굉장히 빨리 학원에 보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애가 힘들다 그래도 야 너 뭐 힘들면 집에서 뭐 게임이나 하고 누워나 있지 학원이라도 가라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면담을 좀 해보면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코로나가 오히려 해제가 되고 나니까 그 긴장되고 뭔가 위축돼 있던 게 착 풀리면서 뭔가 약간 혼돈 상태, 뭐 우울 상태, 약간 의욕이 좀 떨어진 상태인 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분이 학원 뭐 좀 힘들다 이러면은 야 너 그래도 가서 공부해야지 지금 뭐 집에서만 뭐 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님들 지치셔가지고 요즘에는 엄마 나 쉬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냥 그래 쉬어라 뭐 이러면서 네. 이런 분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기력 상태, 우울증 상태, 화난 상태인 건데 그러니까 한계에 갇혀가지고 답답한 상태 뭐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지금 경험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00점 맞은 학생 표정입니다. 잘생겼죠? 임균상 씨. 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네. 90점 학생 표정. 자, 그 다음에 60점 학생 표정. 뒤에 30점 학생 표정이 이제 나올 건데, 자, 퀴즈. 30점 학생 표정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자, 손 드시죠. 네? 완전 자폭. 예. 100점 학생이랑 표정이 똑같죠? 이게 뭐 이 친구가 뭐 실성한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이유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원래 제가 맞추면은 뭐 드리려고 현금 10,000원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너무 많이 손드셔가지고 제가 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애매한 점수 때 뭐 60점에서 80점대 나오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뭐 마음 먹으면 더 잘할 거야. 나는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얼핏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고 굉장히 뭐 희망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합리화가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실제로 100점을 맞기가 어렵다. 아니면 90점 맞기가 어렵다. 자기한테 수학이 어렵다. 이런 게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나는 원래 똑똑한데 나는 원래 훨씬 뛰어난데 내가 지금 안 했을 뿐이다. 나중에 마음 먹으면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80%만 했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 그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으로 이제 이런 합리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왜 100%로 못 가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100%라는 거는 뭐 진짜 뭐 너 12시간 해봤어? 15시간 해봤어? 이게 아니라 학생마다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3시간만 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고 어떤 학생은 10시간 해야 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기준점 잡아드렸죠? 10번까지는 괜찮아요. 10번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진로를 다른 분야로 고민해 보셔도 되는데 근데 대부분 자기가 실제로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 100%라고 치면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으면 그 친구는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진짜 10번 이상 했으면 엄마 나는 저기 공부가 진로가 아닌가 봐. 내가 좀 노래를 잘하네? 뭐 이러면서 아니 운동을 잘하네? 아예 다른 분야로 가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하면 이건 이제 막힌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던 대로 계속 똑같이 하면서 더 하면 될 거야. 더 하면 될 거야. 방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분야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방금 보신 이런 게 얼핏 보면 희망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딱 그 상태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00%를 왜 못 가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100%를 했는데 안 나오면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나는 똑똑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했어.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럼 자기가 똑똑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어떤 한계를 인식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머리가 되게 좋다고 제가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멘사 시험을 보려고 접수를 했는데 제가 해놓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가지고 못 갔거든요. 2번 정도를. 제가 왜 잃어버렸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일부러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보기 무서웠던 거죠. 가서 제가. 어쨌든 3번째에 제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가서 봤는데 저는 멘사가 아닌 걸로.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는 평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이 피터팬 증후군 상태고 이게 바로 아까 그 무기력증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사실은. 차라리 끝까지 100%로 가서 확인을 하고 나면 빨리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방법이나 아니면 목표를. 근데 계속 거기에 고착돼 있는 거예요. 하면 되겠잖아, 이렇게 참으면서. 이게 약간 돈 계속 잃으면서 도박하는 도박꾼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는 100%로 살아갈 때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이 100%라는 건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분한테 야 100%로 해야 된대. 너 15시간 해라. 20시간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좀 섬세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영화 트루먼 쇼 다 보셨나요? 트루먼 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짐 캐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 바다를 쭉 가고 이제 목숨 걸고 나가는데 끝까지 가서야 이 나무 이 지금 벽이잖아요, 세트죠. 거기에 배가 박혔죠.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하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끝이었네. 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게 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계를 경계로 바꾼다는 게 이제 이런 말인데 100%로 가면
한계라는 건 이제 영어로 뭐죠? 여기 대표님 안 계신가요? 영어 리미트죠. 네, 저 리미트 정도는 알고. 네. 한계를 가면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 그건 이제 경계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경계는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계는 진짜 끝인 거고. 근데 우리가 그 한계를 확인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경계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딥러닝 교육, 수학인 경인문헌의 모토는 이제 100%로 가서 한계를 경계로 바꾸자. 그래서 경계를 뛰어넘게 해주자. 네. 이게 저희 딥러닝 교육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뭐 학원 자세한 시스템 설명은 받으신 그 안내문 속에 들어있고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건데 저희 학원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저희가 좋은 수학학원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사진 좀 찍으셔도 되고요. 요게 다 있는 학원에 보내시면 이제 그게 좋은 수학학원입니다. 자, 첫 번째. 초등부터 고등반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 학부별로 선생님이 분리가 되어 있는가. 보통 좀 이제 규모가 작은 학원 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한 선생님이 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는 초등은 초등 전문 선생님 계시고 중등은 또 따로 계시고 고등도 따로 계십니다. 이게 한 선생님이 수학 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다 하게 되면 이제 제일 소외되는 학년이 학부가 어딜까요? 네, 초등이죠. 초등이 사실 굉장히 중고등에 비해서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되는 학부인데 그 한 분이 그렇게 모든 학년을 다 커버를 치시다 보면 사실 약간 소외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문제도 되게 쉽게 느껴지고 근데 실제로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세분화된 레벨별 반 구성이 돼 있고 맞춤형 수업이 있는가. 자 어학원 같은 경우는 레벨별로 많이 분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 특히 초등에서는 레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김포, 그다음에 인천 지역에 좀 드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레벨이 다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과 관리에 구체적 시스템이 있는가. 저희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관리자분들이나 저희 이제 그 부원장님들께서 구체적 매뉴얼을 잡아가지고 어느 반을 가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항상 주간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 교육도 하고 선생님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체 교재가 있고 시험 기간에 이건 이제 중고등부 얘기인데 저희가 자체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요. 그 학교 내신 양식에 맞춰서. 그리고 이 자체 교재는 수학게임 자체 교재는 이제 제가 저자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시대회에 자주 입상하는 우선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학원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KMA에 한 200명 정도 출전을 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입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일수록 이거를 거의 무조건 나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 학교 평가 시험으로는 이 학생의 수준이 평가가 안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만 졸업을 시키고 북유럽으로 중학교 때 이민 갈 거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갈 거고 고등학교 갈 거고 얘는 대학을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빨리 한계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빨리 확인을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여섯 번째, 입시 상담 및 입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가. 입시 소장님이 계신가. 그리고 학습심리 소장님이 계신가. 예, 저희는 이제 매월 주기적으로 저희 딥러닝 입시 센터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1대1로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는 뭐 교육 들으시는 어머님도 계실 텐데 그 맘스쿨 그리고 뭐 입시제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입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 및 학생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심리가 이제 중요하니까 저희가 학습 심리 소장님도
자문을 받고 계신 그 심리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도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선생님들도 매년 수능을 보고, 이게 이제 고등부 얘기인데요. 매년 수능을 보고 매달 정기교육을 받는 학원인가, 학교별 중간기말 시험 총평을 하는가. 네, 이건 뭐 초등부 어머님들께서는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초, 중, 고 연계가 되고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초등부를 가르치고 커리큘럼을 짤 때도 이 친구가 대학교를 가는 것까지 항상 바라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이게 저희 이제 학원 풍무캠, 뭐 아라캠, 그다음에 여기 뭐 풍무동에 이번에 새로 연 스터디 카페 시설인데요. 결국은 학원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정성, 그게 사실은 학생한테 쏟는 에너지 총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학원 체크리스트 보여드렸고,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이게 다 있는 학원을 보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고, 하지만 저희는 이게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회하지 마시고 곧장 정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김포와 인천 지역에서 어느 수학학원에 맡길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착순으로 한 분만, 자, 어느 수학학원에 맡겨야 될까요? 네. 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머니. 정답. 네. 제가 잠시 이거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많아. 영어는 어디? 토스. 예. 국어는 어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새 학원을 선택을 하시면 정말 잘 선택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